시간입니다. 먼저 저희가 탐구의 출발점으로 삼은 책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읽은 책은 동물이 만드는 지구 절반의 세계입니다. 책에서는 인류의 의학과 과학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동물의 중요한 역할과 질병 치료에 기여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접하면서 공동체로서의 동물로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우리에게 해로운 물질이 모든 생물에게도 해로울 것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예를 들면 보고가 가지고 있는 청산가리 독 같은 거. 물론 있지. 근데 궁금하지 않아? 진짜로 우리에게 해로운 물질이 모든 생물에게도 해로운지? 응, 정말 궁금해. 너 그 이유를 알고 있구나. 그렇다면 나에게 알려줄래? 물론 당연하지, 퐁퐁. 이처럼 여러분은 사람에게 해로운 물질이 모든 생물에게도 해로울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으신가요? 네. 아마 모두 어렸을 적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같은 화학물질에 대해 생물마다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압니다. 생물마다 반응이 다른 이유는 수용체 단백질 구조, 유전자 발현, 신경계 차이, 대사 과정 차이 등이 있습니다. 이번 탐구 활동에서 생물의 특성과 생존 전략 차이를 이해하고 실생활 응용 가능성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탐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여 같은 화학물질에 대해 생물 간 반응 차이의 생물학적 원인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저희 모둠의 주제는 같은 화학물질에 대한 생물 간 반응 차이의 생물학적 원인이며 탐구 가설로는 만약 같은 화학물질이 어떤 생물에게는 중독을 유발하고 다른 생물에게는 해를 끼친다면 그 차이는 수용체 구조나 대사 경우에 어떤 차이에서 비롯될 것일까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같은 화학물질이라도 생물 종마다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면 다이옥신은 쥐에게서는 치명적인 독성을 유발하지만 기러기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페인은 인간에게서는 각성 효과를 유발하지만 동물에게서는 독성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양적인 차이가 아니라 생물학적 구조와 기능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저는 생물마다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인 수용체의 차이를 조사했습니다. 수용체는 세포가 외부 신호를 인식하고 반응하도록 돕는 단백질로 주로 세포막에 존재하며 리간드와 결합해 세포 내 신호 전달을 유도합니다. 예를 들면 외부에서 들어온 유해 화학물질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해독 반응을 유도하는 AHR 수용체와 아데노신과 결합해 다양한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아데노신 수용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리간드는 단백질이나 수용체에 결합할 수 있는 작은 분자를 말하고 예시로는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 등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보라색 수용체에는 동그라미와 세모 모양의 리간드 결합 부위가 존재하는데요. 종마다 수용체의 리간드 결합 부위 아미노산 서열 차이로 인해 어떤 종에서는 리간드가 수용체와 강하게 결합하여 강한 반응을 일으키지만 다른 종에서는 리간드 결합 부위가 달라 리간드와 수용체 사이의 친화도가 낮아 반응이 약하게 일어나거나 리간드가 축적되어 독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질에 대한 생물 간 반응 차이는 수용체 구조 차이 때문으로 리간드가 얼마나 잘 결합하느냐에 따라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앞서 말한 수용체들 중 저희는 두 가지 수용체에 대해 3D로 관찰을 해보았는데요. 저희 모둠은 이 사이트에서 아미노산 서열을 다운로드하고 3D 프로그램을 이용해 A2A 수용체를 관찰해보았습니다. 먼저 A2A 수용체는 신경 자극 전달에 관여하는 수용체로 대표적인 리간드로는 카페인이나 아데노신이 있습니다. A2A 수용체는 3D로 불러와 직접 비교했습니다. 두 구조를 색깔로 구분하고 동일 위치에 정렬시켜 비교한 결과 사람의 A2A 수용체는 포켓이 상대적으로 넓고 얇은 형태였고 개의 A2A 수용체는 좁고 깊은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포켓은 화학물질이 결합하는 핵심 부위로 이 차이는 카페인이나 약물 같은 화학물질이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결합한 뒤에 생리 반응까지도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AHR 수용체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AHR은 다이옥신처럼 환경 독소와 결합하여 해로운 생물학적 반응을 유발하는 수용체입니다. 이번에는 쥐와 기러기 수용체를 3D 모델로 불러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쥐는 다이옥신에 매우 민감하지만 기러기는 같은 농도에서도 거의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비교를 해보았고요. 이번에도 같은 위치에 정렬시켜 비교해본 결과 쥐의 AHR 수용체는 포켓이 넓고 열려있는 구조인 반면에 기러기의 수용체는 포켓이 넓거나 입구가 막혀있는 구조로 관찰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이옥신이 쥐의 AHR에 더 잘 결합하고 따라서 쥐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생물마다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나머지 이유 중 하나로 대사 과정 차이를 조사했습니다. 우리가 약을 먹으면 그 약은 몸속에서 그냥 작용하는 게 아니라 간에서 먼저 대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때 간에서는 크게 일상 반응과 이상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일상에서는 CYP 효소가 중심이 되어 약물을 산화호르몬 같은 반응으로 변형시키고 이상에서는 그 변형된 물질을 물에 더 잘 녹도록 바꿔서 체외로 배출되기 쉽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사람과 동물 사이에서 다르게 일어납니다. 이 그래프는 사람과 개 그리고 쥐의 CYP450 효소 세 가지에 대해 사람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대사 속도를 비교한 것이고 여기서 그래프가 더 높을수록 빠른 것을 나타냅니다. 먼저 쥐의 그래프를 보면 CYP2D6, CYP3A, CYP1A2 같은 경우 대사 속도가 사람보다 훨씬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 개는 거의 사람이랑 비슷한 수준을 보입니다. 이걸 보면 같은 약물이라도 쥐는 너무 빨리 대사해서 실제 사람에게 쓸 때랑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고 개는 사람과 비슷한 속도이기 때문에 사람과 비슷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3-부타디엔 같은 몰레핀은 대사 중 독성 대사체를 만드는데 쥐는 이 독성 대사체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발암성이 증가하지만 사람은 해독 효소가 많아 빠르게 분해하기 때문에 낮은 독성을 가집니다. 강신제 디스토신은 CYP3A에 의해 대사되는데 햄스터는 CYP3A가 활발해서 독성이 낮고 사람은 비교적 덜 활발해 햄스터보다 더 높은 독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같은 화학물질도 종에 따라 대사 경로가 달라 독성이 달라질 수 있고 같은 약물도 CYP 효소 활성 차이로 인해 독성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같은 화학물이라 하더라도 수용체 단백질의 구조 차이로 인해 생물종마다 결합력, 반응 방식, 반응 강도의 차이에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특정 종에서 중독, 각성, 해독 유도 등 생리적 반응을 유발하고 다른 종에서는 무반응이 나타나는 생물학적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모두는 생물 간 화학물질에 대해 반응 차이는 수용체와 대사 효소의 구조적, 기능적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물의료 동물농장팀의 최수연, 김은서, 있나요? 박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